안녕하세요. 경매사원 방익춘입니다. 경매와 관련된 도로 총정리 오늘 2편 바로 하겠습니다. 전편에 의해서 60여 가지 도로와 판례 지금 하고 있죠. 도로에 대한 거 지금까지 강의했던 거, 불로션 규제 있던 거 일부, 그다음에 이제 기본 규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전편 바로 보십시오. 1편 보십시오. 자, 2편에서는 자 817강 818강인가? 818강이죠. 도로 총정리. 자, 한번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분양 단지 내 도로. 분양 단지 내 도로라고 돼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분양 단지 내 도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건 과거에 777강 그래도 블루오션 교재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판례를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의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유 환경 등 여러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해 당의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게 대법원의 내용입니다. 좀 굉장히 어렵죠. 뭐든지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일반적인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 그림 있으니까 그림 보고 설명할게요. 자,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 일단의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를 이런 식으로 그림에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로를 내주고 양쪽으로 이렇게 토지를 분할했어요. 그죠?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임야예요. 이 도로도 지적상 분할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도로 지분권자들도 뭐 n분의 1로 가지고 있겠죠. n분의 1로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이 임야를 낙찰을 받았어. 임야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소유자 n분의 1 모두한테 사용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해준다, 어떤 사람은 안 해준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느 지자체는 뭐 과반수 이상 동의만 받으면 뭐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 분분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분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것은 분양 단지 내 도로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이 엇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지역이든 피도시지역이든 그죠? 여기는 아직 개발 행위가 지적상 도로로만 분할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임야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임야죠. 여기 임야일 거예요. 잠깐만. 임야네. 그죠?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임야입니다. 이 도로가 임야입니다. 임야. 그러면 개발 행위를 받으려면 이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토지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 토지가 다른 사람 소유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대법원에서는 예외를 둔 게 있어요. 이런 분양 단지 내 도로는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 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개인 사인이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경우,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택지 분양하면서 이 택지를 이게 주택법에 대한 대지 조성 사업이라고 합시다. 뭔 뜻인지 아시죠?
이것까지 모르면 진짜 안 되는데. 이렇게 대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지목이 되잖아, 이거요. 지목이 되고 중간에 도로를 하나 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 도로 소유자들, 이 n분의 1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도로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요것은 대지 분양, 토지 분양,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수분양자들에 대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기존의 소유자가 부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를 매매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는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분양 단지 내 도로로 인정해서 이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내용이죠. 주택건설 사업을 통해서 그죠? 또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뭡니까? 대지 조성 사업. 대지만 조성하고 주택법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대지 조성 사업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지 조성 사업하고 주택 건설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토목 작업만 다 끝내고 요것을 도로 만들어 놓고 상하수도 만들어 놓고 지하로 매설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목을 대로 바꾸는 거죠. 토목공사가 다 끝나면 지목이 대로 바뀌는 겁니다. 건축물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경매 물건을 딱 봤을 때 건축물이 없는데 어떻게 되지? 기존에 있다가 때려 부쉈나? 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잖아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한 겁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따라서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하면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지조성 사업이랍니다. 이 대지조성 사업을 통해서 또는 주택건설 사업, 여기다가 이제 주택건설을 하려고 이런 먼저 대지조성 사업이 먼저 돼야잖아요. 집을 먼저 치놓고 대지조성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지를 먼저 조성해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든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위한 주택법이든 간에 이 중간에 있는 도로는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봅니다. 그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본다. 이해 가시죠? 이게 지분이 뭐 만분의 1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는 제가 이제 뭐 교재에 다시 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그거죠. 어쨌든 분양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비도시적이나 도시지역이나 뭐 예외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아까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서 대지조성 사업이나 아니면 그죠? 주택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분할이 되고 내부에 도로가 있다면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 개인이 이렇게 지목이 변경 안 된 임야를 통해서 여기다 주택을 짓고자 한다면 이 도로 소유자들의 이 도로 지분 도로로 된 이분들 n분의 1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것도 역시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돈을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도로, 이 임야 지금 현재는 임야죠. 이 도로가 임야죠. 임야를 도로로 지목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지목 변경은 신청주의니까 지목을 도로로 바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이 개발 행위가 끝났을 때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이 부분을 도로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상담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은 도로가 아니지만, 여기 이 부분 빨간색 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미 지목이 도로로 바뀐 겁니다. 지목이 도로로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지목이 도로로 바뀐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왜? 분양 단지 내 도로잖아요. 그죠?
자, 나머지는 이제 블루오션 규제에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캡처해서 여기다 올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도로예요. 이렇게 도로죠. 도로. 이렇게 쭉 도로입니다. 이렇게까지가 도로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목이 대예요. 여기가 지목이 끝에가 지목이 대예요. 근데 이 도로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이 도로를 개설한 거죠. 이 도로를 개설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사람이 이 도로를 통해서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하고 싶다면 이 도로가 건축법상 지정 공고가 안 돼 있다면, 그죠? 건축법상 지정 공고가 안 돼 있다면 당연히 담당 공무원은 안 됩니다. 사용동에서 받아오세요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죠? 사용동에서 받아오라라고 해요. 왜? 이게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고시가 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비도시 지역에는 도로로 지정 공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죠? 건축상 도로 지정 공고 안 하겠죠. 그냥 지목만 도로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비두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이 도로하고 붙어있는 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얻은 할 때 개설된 이 도로하고 접해 있는 이 사람은 이 개발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여기다 못 넣냐?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당 공무원님은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사용수단서 받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경매사령관은 100% 된다. 100%는 장담 못하지만 된다. 라고 제가 항상 방송을 하죠. 자, 볼게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개설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되지 않았더라도 모두 건축법상 도로라는 경매사령관의 논리. 그죠?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 안 됐어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개설된 도로는 또 그 개설된 도로하고 연결된 필지의 사람들은 그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박영춘의 논리입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다 가려놨어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가려놨죠. 이것은 블루오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공무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공무원님들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받은 도로는, 그리고 그 도로하고 붙어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로도 역시 맹지가 아니다 라는 논리를 제가 이렇게 딱 피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을 공무원님들하고 얘기하면 맞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세종시, 그죠? 세종시 공무원님하고 대화를 할 때 세종시 공무원님은 딱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바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오전에 회의하고, 그죠? 세종시에 개발행위 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그 공무원님하고 제가 통화를 잠깐 한 3, 4분 정도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 도로는, 개발행위를 통해서 개설된 이 도로는 지정 공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축상 도로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어떤 논리 때문에. 그것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고 또 지류예선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공무원님들이 그걸 검토해보고 바로 맞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필지들, 우리가 이제 이걸 낙찰 받았던 옆에 있는 필지를, 그죠? 필지를 낙찰 받고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공무원님께. 공무원님도 바로 수긍을 하시고 그럼 건축허가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도로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박영춘의 논리가 있습니다. 박영춘의 논리가 있으니까 요것은 강의 끝나고 제가 우리 이제 원상적으로 복구할게요. 원상적으로 복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복구하고, 자,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를 통해서 특히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로 찾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저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로 이제 특히 이제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되지 않았으면 공무원님들이 왜 이거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명분이 어디 있는지 제가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님들이요,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법상 도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법제처 이 6권 해석에 있습니다. 공무원님들이 대부분 민원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도시지역 같은 법 51조 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으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도비나 응이 아닌 지역은 뭡니까? 면지역이잖아요. 비도시지역이잖아요. 대지와 도로에 관한 건축법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별표 1의 2의 2호 감옥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가 기준으로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죠? 이 조항 때문에, 그죠? 이 조항 지리회실 한 문제 때문에 공무원님들이, 그죠? 공무원님들은 사용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돼 있냐? 여기는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입니다. 자,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죠? 도로가 미설정되어 있으나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국토계획법 별표 1의 2호 감옥 1을 근거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무원님들은 우리가 비도시 면적에서 특히요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 논리를 펴서 이 법제처 6권 해석을 들어서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원인님 가서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맨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매사령관은, 그죠?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개설된 도로는, 그죠? 개설된 도로를 통해서 사용승낙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제가 아까 위에서 물론 가렸지만, 우리 블루오션 계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렸지만 그렇게 저는 논리를 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맞고 공무원님들도 얘기하면 다 수긍하고, 그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별표 1의 2 개발행위가 기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발행위 검토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도로, 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드러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죠? 뭡니까?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말아라. 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법과 법이 충돌되는 걸 저는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게 먼저겠어요? 어떤 게 먼저겠냐고. 경매사령관이 말하는 말이 먼저입니다. 그죠? 자,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교재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188만원 주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거 다 보내드릴 거예요. 850강까지 교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좀 전화가 좀 많이 오네요. 자, 어쨌든 뭐 이 내용들은 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유효한 사용 승낙 후, 그죠? 당사자 간의 사용 승낙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어요. 자, 당사자 간의 유효한 사용 승낙 후 개발행위허가를 듣겠고, 후에 건물이든 도로든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건물이든 또는 토지든 진입 도로든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당연히 당사자 간에는 무상이었지만 특정 승계인한테는 유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준공시에
개발인가가 준공시 또는 건축허가 준공시 공무원님은 당연히 바뀐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특히나 도로 소유자가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당연히 공무원님은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그런 것들은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공무원님들 논리적으로 설득해야죠. 여러분들은 그런 무기가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경매로 도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준공검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건축허가 아니면 또는 개발행 허가를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법에 나와 있어요. 국토계획법 또는 국토계획 시행규칙에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때는 준공검사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확 바뀌었지? 준공검사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도로야. 여기가 본건지예요. 여기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 근데 이 도로는 A 소유고 이 토지는 B 소유야. B가 건축물을 짓고 있어. 그런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 A 소유가. 이게 그래서 C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준공검사 딱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A, B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았잖아. 근데 중간에 어떤 사정으로 경매를 통해서 이 C로 넘어가 버렸잖아. 이 도로가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이 건물을 준공검사할 때 처음에 허가 내용대로 내용과 틀리니까 허가 내용과 틀리니까 이분한테 새로 바뀐 분한테 다시 사용승낙 받아오세요 라고 공무원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요거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있죠. 제가 옛날에 설명해드렸습니다. 설명해드렸으니까 그거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이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돼요. 공무원님들은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뜻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공무원님들은 원칙대로 당연히 사용승낙 받아오세요. 바뀐 소유자한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뀐 소유자는 여기다 말뚝 박으려고 돈 더 받으려고 이거 낙찰을 받은 거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꽝이란 얘기야. 꽝. 제가 도로 좋아하지 말라고 했죠? 자, 요것은 어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제가 노랗게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도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대로거든요. 이게 2차선 도로거든요. 이게 이렇게 도로입니다. 도로. 이게 도로예요. 국어를 국가에서 도로로 만든 거죠. 그죠? 국어를 통해서 다 국가에서 도로로 만든 건데, 자,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이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이 조그만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거든요. 바로 여기가 이 부분인데 여기가 포장이 돼 있어요. 이 포장 국가에서 해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 말뚝을 박아버렸어. 통행을 못하게 여기 통행을 못하게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기다 말뚝 박으면 안 됩니다. 왜 남의 가는 길을 막어? 남의 가는 길을 막아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죠? 절대 말뚝 박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제 논리예요. 자, 그러면 이 조그만 이 국어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했잖아. 그럼 A에서 B로 바뀌었습니다. B가 여기다 돈 줘. 내 땅이고 뭐 100만 원인데 5천만 원을 사가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주위 사람들한테 돈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주위 사람들은 이 B한테 돈을 줘야 되나요? 제 판단은 안 줘도 된다 생각해요. 왜? 이미 이 B라는 사람은 이게 도로인지 알고 그리고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도로를 샀어요. 알면서 도로를 샀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판례가 뭡니까? 지가 알면서 도로로 이용되는 걸 알면서 도로를 샀다. 그것은 전 소유자가 이미 배타적 사용 소유권이 포기된 거죠. 그러면 배타적 사용 소유권이 포기됐다면 특정 승계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배타적 사용 소유권이 포기된 겁니다. 그렇죠. 또 여기는 시청에서 포장을 한 도로예요. 그러면 포장할 당시에 이 A한테 국가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포장했겠습니까? 이거? 여기를 막무가내로 포장했겠어요?
사용승낙을 받았겠죠. 동의를 받았겠죠. 동의를 받고 포장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승계인인 B는 A가 한 행동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낙찰자는 이걸 산 분은 제가 볼 때는 협방이 협방. 협방이다. 제 생각입니다. 제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협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해드릴게요. 이거하고 관련된 거. 이건 실제 사례니까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일단 여기는 말뚝 박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사신 분도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소유자가 바뀐 이분도 이 도로를 막으면 안 되고 아마 또 포장이 돼 있고 그죠? 포장이 돼 있죠. 그러면 전 소유자가 이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걸로 본다. 그렇게 봅니다. 또 여기 이제 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창고잖아요. 이게 도로가 이게 1m밖에 안 돼요. 이게 1m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이 창고가 마을 공동이었어요. 마을 공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마을 공동에서 A라는 사람으로 개인으로 바뀐 겁니다. 마을에서 개인한테 파는 거죠. 그런데 이 안쪽에 보면 이분도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분도 건축 허가를 다 받아놨어요. 그러면 여기 창고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겠죠. 이 도로는 6m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분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다 완공했지만 어떤 사유로 준공을 못 떨어뜨렸어요. 어떤 사유로 준공을 못 떨어뜨렸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도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분의 이제 그 어떤 건축물을 위반했다든가 그것 때문에 준공을 안 떨어뜨린 거고 여기에 이제 건축허가를 받은 분도 있죠.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은 분도 있고 그죠. 건축허가를 받은 분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막다른 도로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한 150m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150m 정도 돼. 그럼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어차피 이 도로는 확보된 거잖아요. 그죠. 도로는 확보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가 지금 동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면지역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게 막다른 도로 이게 144m 그러니까 35m 이상의 막다른 도로는 6m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6m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도로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m밖에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건축허가 안 돼 있는 이분이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막다른 도로니까 6m를 확보해야 됩니까? 6m를 확보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건축 후퇴선 자기만의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도로가 3m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1.5m, 1.5m 후퇴하면 되는 거지. 건축 후퇴선만 후퇴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 그죠? 건축선만 후퇴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6m를 요구한다? 이것은 행정적인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6m를 확보하게 지금 준공금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럼 이걸 6m를 확보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논리는 어차피 건축허가를 여기 냈다면 건축허가를 놨다면 이분들은 건축을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죠? 다만 행정구역이 면지역에서 동쪽으로 상향됐다면 건축 후퇴선만 적용하면 된다. 그게 바로 제 논리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이 창고 소유자도 아마 이렇게 사용 승낙을 써줌으로써 이렇게 건축허가를 냈을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건축허가를 냈을 거예요. 이렇게 3m 도로 3m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냈을 겁니다. 그럼 이분이 만약에 건축허가를 여기는 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이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새롭게 건축허가를 낸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건축 후퇴선만 적용받아서 그죠? 6m 이 앞에만 6m 확보하면 되는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님은 아마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6m를 준공검사할 때 확보해야 되고 여기도 6m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처음 허가 당시에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하던가. 그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건축 후퇴선만 적용되면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로하다가 이렇게 나가버렸네. 어쨌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법, 여기서부터 지역공과 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